내가 피리 부는 여자라는 거야? 글쎄요. 혹시 모르죠? 규칙 상식 배운 적 없어도 알아. 우린 이웃을 사랑하지. 하지만 누가 이웃일진 글쎄. 세일런 빌리지의 친하는 퍼트넘 부인께. 베티 이제 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그럼 왜 꺼내주지 않는 건데? 그건 규칙 상식 네가 걱정돼서. 착한 사람이 되는 법. 안녕하세요. 뮤지컬 불효뺑덕 연출 맡은 문서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효뺑덕 작곡가 맡은 김광현입니다. 팀 지옥의 삼두견 작가 멘티 김민하입니다. 팀 리프라이즈의 작곡가로 함께 하게 된 김지영이라고 하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우누이라는 작품을 개발했습니다. 팀 아나티데의 작곡가로 참여하게 된 이설입니다. 불효자 백수클럽의 작가 겸 대표로 팀을 꾸린 박예나라고 합니다. 막내를 맡고 있는 공연 담당 고민지라고 합니다. 올해만에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20회 이상 공연 관극했고요. 음악 자체를 한 거는 사실 5살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천재 아니에요? 천재? 천재다. 모차르트다. 이제 뮤지컬을 딱 해야겠다 한 거는 대학교 들어가서부터인 것 같아요. 나오면 하고 싶은 거 맘대로 하라고 하셔가지고 간 거였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뮤지컬 좋아했어가지고 유치원에서부터 1년에 한 번 하나씩 편씩 뮤지컬을 올렸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도 뮤지컬 동아리였고 고등학교 때도 뮤지컬 동아리였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뮤지컬을 되게 좋아해서 걔가 막 뭐 추천을 해줬어요. 이거 같이 보러 갈래? 했는데 베니싱이라는 작품을 봤어요. 한지연 작가님. 한지연 작가님. 그래서 그거를 보고 사실은 나도 뮤지컬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와. 제가 유치원 때 파워레인저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어린이 뮤지컬은 특성상 배우들이 아래로 내려와서 막 악수도 해주고 그런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아주 어릴 때 기억이 또 좋게 작용을 한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딱 입시가 끝남과 동시에 대학로로 넘어가서 이제 좀 고삐 풀린 사람처럼 많은 작품을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뮤지컬 영화가 있는데요. 레미제라블 아주 유명한 그죠. 작품인데 그걸 이제 중학교 1, 2학년 때인가 영화관에서 보고 좀 충격을 먹었어요. 이렇게 좋은 영화가 있다니. 제가 근데 제일 좋아하는 뮤지컬은 그 팬레터를 보고 거의 한국 뮤지컬 이렇게 좋은 것이 있었다니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했었고요. 그걸 보고 뮤지컬 음악에 확 관심이 간 것 같아요. 뮤지컬을 좋아하게 된 계기? 네. 접하게 된 그걸로 하면은 사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쯤이었을 거예요. 네. 그때 친구가 너 이거 좋아할 것 같은데 라면서 그냥 유튜브 링크를 던져주더라고요. 멜로디가 계속 그게 굉장히 인상 깊어서 그게 확실하게 제 뮤지컬을 이쪽 업으로 삼고자 하는 계기에 대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롤모델이 혹시 있으신가요? 다미로 작곡가님, 그렇다면 최애 뮤지컬이 있다면? 넥스트 투 노멀 이랑 키다리 아저씨, 그리고 한국 창작 중에서는 쇼맨 홀려가지고 3일 다 봤습니다. 그게 제가 처음으로 회전 그것도 보고 나와서 홀려가지고 며칠 뒤에 예매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대구를 혼자 다녀왔어요. 그게 아마 제 두 번째 회전이었나?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예요. 볼 때마다 우는 작품이라서 겨울이 되면 너무 그게 맨날 생각이 날 정도로 정말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극작가분 중에서는 한지은 작가님도 말씀을 드렸고 한정석 작가님도 언제나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신님이 보고 계셔 레드북 쇼맨 다 봤거든요. 너무 좋아해서. 스티븐 손드하임 좋고 그 다음에 그 한국 작곡가 분 중에는 그 최종윤 작곡가님이라고 곤투머로랑 마리퀴리 이런 거 하신 분인데 그분의 곡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네, 그분 악보집 사가지고 막 공부도 혼자서 그냥 막 이렇게 분석도 해본 적 있고 좋은 작품은 막 4-5번씩은 봤었던 것 같아요. 난설, 팬레터, 마리퀴리. 쇼맨 어느 독재자의 4번째 대역 배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컴프로머웨이라는 작품을 너무 좋아하는데 가장 최근에는 구텐버그라는 작품, 뮤지컬 창작자들
뮤지컬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주인공 둘이 나오는 2인극인데 뮤지컬 작곡가와 뮤지컬 작가로서 이렇게 나와서 뮤지컬 창작자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뮤지컬 쪽으로 좀 더 내가 도전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또 막상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정보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음악극 창작 협동과정이라고 타이틀이 붙어있지만 사실은 뮤지컬 창작을 배우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준비를 해보면서 저는 그래서 그 연합 뮤지컬 동아리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선배들에게 어깨 너머로 배웠습니다. 이것저것 두루 관여를 할 수 있는 PD 중에서도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가 제 적성에 맞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쪽 길로 대학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능이 없는 건 창작 쪽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도 공연을 놓긴 싫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그 콘솔에서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대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 무대를 보는 내내 내 극도 저런 데 올라가면 너무 좋겠는데 라는 욕심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곡을 배우는 수업은 딱 하나 있기는 한데 그래도 뮤지컬을 배우는 수업은 일단 없기는 했었어요. 두산아트스쿨이라고 두산아트센터에서 하는 워크숍이 있거든요. 거기서 연출 워크숍도 한번 들어봤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뮤지컬도 배워보고 싶다 해서 불과얼음이라는 뮤지컬 아카데미가 있는데 이제 고성일 네 대표님. 맞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기본적인 송폼 같은 것도 배우고 지금 같은 팀원인 분들도 거기서 만나게 돼가지고 이 또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비전공자의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해박한 분야가 하나 정도 따로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근데 다들 다 비전공자 분들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뭔가 또 다른 프로젝트를 한다 해도 너무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리프라이즈 팀이 작곡가도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문계열 출신이고 연출가도 또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제 초반에 뮤지컬을 보러 다닐 때만 해도 나는 절대로 뮤지컬 쪽으로는 안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왜냐면 너무 좋아하니까 이게 직업이 되면은 혹시 내 마음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이게 맞는 걸까? 왜냐면 제가 그 노래를 못 부르니까 이게 그 배우의 목소리로 이 노래가 나왔을 때 과연 이게 좋은 노래일까?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연습실에 이제 딱 첫날에 하자마자 아 내가 그래도 괜찮은 곡을 썼구나 라는 그게 많이 느껴져서 사실 어려운 점은 뭐 당연히 가격적인 부분이고요. 학생이다 보니까 근데 다행히 제가 또 전공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굉장히 쉽고 고소득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쉬워요. 사범대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보러 다닐 수 있는 저의 비법이지 않나 싶고 진로를 가야겠다 확실히 마음을 정한 이후로부터는 뭔가 공연을 볼 때 즐기는 것도 즐기는 거지만 공부하는 마음도 커가지고 제 취향이 아닌 뮤지컬이고 다들 의견이 다르겠지만 별로 안 좋은 공연이다 싶더라도 배울 점이 늘 많은 것 같아서 의미 있게 관극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관객이기 때문에 역시 1번 티켓 값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를 해요. 왜 그 정도 금액까지 올라갔는지에 대한 것들은 이해를 하지만 티켓 값은 올랐는데 다른 것들이 똑같기 때문에 지금 불만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티켓 값이 내려가는 게 제일 관객 입장에서는 원하는 거 아닐까 싶고 뭔가 어쨌든 간에 이 뮤지컬을 창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가장 좋은 그 역량을 높이는 방법은 많이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많이 보려면은 어쨌든 많이 그 비용을 내야 되니까 좀 그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떠한 교육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어떤 할인 그런 링크나 뭐 좀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악보로는 많이 공부를 하고 뭐 많이 듣기도 하지만은 정말 그 음악뿐만 아니라 무대랑 연기랑 모든 거 다 같이 봤을 때는 이거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보면 볼수록 늘기 때문에 좀 그런 지원이 조금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할인이 옛날보다 많이 없어졌어요. 맞아요. 옛날에는 다양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거의 없어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관객으로 티켓 값이 비싸다. 그죠? 이 얘기 꼭 나오죠. 티켓 값이 비싸다. 저는 티켓 값이
비싼 것도 비싼 건데 이게 매출이 잘 나온다고 꼭 이득이 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사실 뮤지컬은 상업 예술이잖아요. 네. 참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학생 할인은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고 근데 또 학생 할인이 있는 좌석들은 또 앞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앞자리도 좀 그래도 로터리 티켓도 좀 생겼으면 좋을 것 같고 요즘 그래도 많이 생겼잖아요. 로터리 티켓이. 그래서 이런 할인 혜택 참 많이 좀 다양하게 생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예비 예술인들에게 가장 큰 공부는 보는 거잖아요. 사실 공연 예술의 가장 큰 진입 장벽 중에 하나가 뭐 접근성도 접근성이지만 가격도 그래서 지금 예술인 패스 할인 같은 것도 있기는 한데 사실 그 예술인 패스를 얻기 위한 그 자격이 약간 예비 예술 네 예비 예술인에게는 조금 일단 뭐 공연도 좀 올렸어야 되고 뭐 그런 조건들이 좀 충당하기 어려워서 아니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예비 예술인 패스를 이제 기성 활동하시는 분들은 작품명 뭐 이런 거 해서 이제 그거를 받으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되게 까다롭고 어렵다고는 하더라고요. 그 절차가 좀 굉장히 복잡하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전공자들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공연 프로필을 올려야 되는 건가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긴 하는데 전공자라고 해도 약간 저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돼요. 문예창작과는. 네. 전공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뮤지컬학과라든가 연극과라든가 이런 네. 데만 그래서 약간 완전히 전공자는 아니고 살짝 비전공자인데 그러면 약간 예술인 자격을 받기가 힘든 그런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많이 봐야 그만큼 인풋이 생기는데 근데 정말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뮤지컬 가격이 일단 너무 비싸요. 비싸고 그 전공자 학생분들일지라도 예술인 패스를 가지고 할인을 받아도 비싸요.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뮤지컬 학회 같은 게 좀 생겨서 모임을 한 때가 있었는데 거기 모이신 분들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던 중에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공자 분들이나 뭐 이런 저희 참여회에 참여했다라는 어떤 경력으로 인정을 해주셔서 할인을 좀 대폭 해주셔서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 이걸 좀 특별히 따로 마련을 해서 그분들에게 좀 많이 볼 수 있는 어떤 혜택과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뭔가 특히나 이런 공연계 쪽에 창작자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이게 좀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나. 공연을 많이 보는 거는 너무나 기본적인 일이에요. 그거를 하지 않고 창작을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공연장이 큰 공연장이면 사실 1층도 있고 4층도 있으니까 아주 그냥 낮은 가격에서 또 할인 받고 어떻게 해가지고 막 시도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대학로 소극장 같은 경우는 사실 가격도 별 차이도 안 나요. 다 비싼 거야. 그러니까 뭐 할인을 해도 그렇게 뭐 큰 의미도 없고 어떤 경우는 좌석이 없어서 못 보는 경우도 많고 할인도 없어서 못 보고 거기다가 예술인 패스 같은 것도 어렵고. 근데 또 이것도 그 양가 감정이에요. 티켓 값이 너무 올랐는데 그건 또 대관료가 올랐기 때문이라는 걸 또 한편으로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수익은 내야 되는데 근데 또 이건 관객인 나한테는 부담이고 이게 늘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 교수님이 뭐 나 때는 말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실 때를 들어보면은 그땐 또 그때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이더라고요. 그거에 비해서 점점 나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나아질 게 많다고 생각을 해서 희망적으로 미래가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미화적으로 끝난다. 예, 그래도 말은 좋게. 아니 말은 그거는 좋게. 너무 당연한 말인 거고 네. 마무리 멘트로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정말 진짜 이런 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